그 손 놓아라. 갑자기 바보색 씨가 지게작대기를 쥐더니 신묘한 검법으로 왈패들을 처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휙휙휙. 순식간에 5명의 왈패가 쓰러졌습니다. 깜짝 놀란 석호는 바보 부인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부인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얼마 전 전재산 5냥을 주고 산 겁 많은 바보 새색시 진영이가 이렇게 무술을 잘할 줄이야. 과연 진영이의 소름 돋는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석호와 진영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옵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을 향해 사랑의 하트를 날려드리겠사옵니다. 그럼 겁 많은 바보 새색시 진영의 소름 돋는 정체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작은 마을의 저작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장날이면 늘 그렇듯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끌벅적했습니다. 노비 사시오! 노비 사시오! 여기 이연이 마부 같아 보여도 쓸모는 있을 것이오! 노비장수의 목소리가 장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손에 이끌려 나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8살쯤 되어 보이는 그 여인은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며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했지만 얼굴은 제법 곱상했습니다. 하얀 피부에 오똑한 코, 그리고 선이 굵은 이목구비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쳤습니다. 이런 바보를 데려다가 어디다 쓰겠나? 저것 봐라. 침이나 질질 흘리고 있네. 제 밥값도 못할 것이 뻔하구만. 노비장수는 애가 탔습니다. 벌써 사흘째 이 여인을 팔려 하지만 사가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나리들! 그래도 이연이 힘은 있고 일은 잘할 것이오. 점지한 소! 한번 데려가 보시오!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노비장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 팔리지도 않고! 퍽! 퍽! 노비장수는 주먹으로 진영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진영은 비틀거리며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진영은 무서워 벌벌 떨며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에잇! 재수 없어! 노비장수는 다시 한번 발로 진영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진영은 아픔에 몸을 움츠렸지만 여전히 소리 한마디 내지 않았습니다. 입가에서는 여전히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광경을 멀찌감치서 지켜보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김석호였습니다. 32살의 노총각이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손으로 어린 적에는 한학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석호가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친구의 빚 보증을 잘못 썼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병석에 누웠고 3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안 되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뒤따라가셨습니다. 석호에게는 허름한 초가집 한 채와 300냥이 넘는 빚만 남았습니다. 양반 신분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해 석호는 남의 논밭에서 소작을 하며 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등은 새우처럼 굽어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빚은 조금씩 갚아나갔지만 여전히 10여 냥이 남아 있었습니다. 3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처녀들은 가난한 몰락 양반인 석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양반이 뭐가 있다고. 양반이면 뭐하나 논밭도 없는 것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석호의 마음은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언젠가는 빚을 다 갚고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 석호였기에 저작거리에서 매를 맞고 있는 진영의 모습이 남다르게 보였습니다. 석호의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저 여인도 나처럼 기구한 팔자로구나. 저렇게 맞으면서도 소리 한 번 내지 못하다니. 석호는 품속의 돈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5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고리대 금업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었습니다. 3달째 밀린 이자였습니다. 이번에도 갚지 못하면 고리대 금업자가 집을 빼앗으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돈을 쓰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석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계속되는 폭력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석호의 부모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석호야, 양반은 돈이 없어도 마음만큼은 넉넉해야 한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석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저렇게 죽게 생겼는데 어찌 그냥 볼 수 있겠는가? 빚은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 석호는 큰 걸음으로 노비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그 여인을 그만 때리시오. 노비장수는 석호를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거친 손을 한 석호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요? 당신이 사겠다는 것이오? 그렇소. 내가 사겠소. 노비장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사흘 동안 팔리지 않던 노비를 드디어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나리 참 안목이 높으시오. 인연이 비록 바보 같아 보여도 힘은 세고 일은 제법 할 것이오. 10냥만 주시면 돼요. 10냥이라는 말에 석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에게는 5냥밖에 없었습니다. 10냥은 너무 비싸오. 나에게는 5냥밖에 없소이다. 노비장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팔지 못하면 이 노비를 계속 먹여야 했습니다. 손해였습니다. 나리께서 운이 좋으신 것이오. 그냥 5냥만 주시오. 제가 싸게 넘기리다. 석호는 품속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노비장수에게 건넸습니다. 마지막 남은 5냥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이번 달 빚을 갚으려 했는데, 하지만 석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노비장수는 돈을 받자마자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석호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진영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시오. 이제 괜찮소. 겁먹은 진영은 멍한 눈으로 석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석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호는 진영의 손이 생각보다 부드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있는 손이었습니다. 석호는 진영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은 곳곳이 낡아 비가 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호가 살아온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오.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이제부터 여기서 같이 살아야 하오. 진영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가에서는 여전히 침이 흘렀습니다. 석호는 진영이 맞은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등과 옆구리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석호는 찬물에 적신 천으로 상처 부위를 닦아주었습니다. 아프겠지만 참으시오. 금방 나을 것이오. 진영은 아픈 기색도 없이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호가 정성껏 치료해주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영의 눈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진영이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혀가 꼬인 듯한 말투였습니다. 괜찮소. 나도 혼자 사는 사람이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지만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어찌 그냥 볼 수 있겠소. 이제부터 이 집의 일을 도와주면 돼요. 그날부터 석호와 진영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진영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항상 반쯤 풀린 눈으로 멍하니 일을 했지만 일은 제법 해냈습니다. 석호는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논밭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집에 돌아오면 진영이 해놓은 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간이 짜거나 밥이 설익은 날도 있었지만 석호는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니구나. 집에 오면 누군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가. 석호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을 혼자 살며 외로웠던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석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동네 아이들이 진영을 애워싸고 놀려대고 있었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바보 섹시 바보 섹시. 침 흘리는 바보래요. 바보래요. 아이들의 놀림에 진영은 겁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석호는 그런 진영이 안타까웠습니다. 얼굴은 저렇게 곱상한데 왜 저렇게 바보처럼 행동할까? 하지만 이것도 팔자려니. 석호는 아이들을 쫓아내고 진영의 손을 잡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들 말에 신경 쓰지 마시오. 그저 철없는 아이들일 뿐이요. 진영은 여전히 멍한 눈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석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진영이가 아직 서방이 없으니 사람들이 더 놀리는 것이 아닐까. 내가 진영이와 혼인을 올린다면, 그래, 나도 이제 3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혼자 살 것인가. 석호는 결심했습니다. 진영과 혼인을 올리기로 말입니다. 석호는 마을 어른을 불러 간단한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돈이 없어 거창한 잔치는 못 치렀지만 동네 어른을 모시고 간단히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날 진영은 낡은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빌려준 옷이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진영은 아름다웠습니다. 얼굴을 씻고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니 어엿한 새색시였습니다. 석호는 진영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게도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나이 30이 넘어서야 장가를 가는구나. 석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지만 석호는 슬픔을 삼키고 진영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석호와 진영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석호는 진영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영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밤이 되면 둘은 같은 방에서 잤지만 석호는 진영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아직 낯설어 할 것이야.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면 되겠지. 석호는 진영을 배려했습니다. 그런 석호의 모습을 보며 진영의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멍한 척하고 있었지만 진영은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석호의 따뜻한 마음, 자신을 배려하는 마음씨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호는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는 오후였습니다. 부인, 어디 있소? 석호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진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곳에서 진영이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호의 발소리를 듣고 진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석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영의 눈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냉랭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호랑이의 눈처럼 사냥감을 노리는 듯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부엌칼이 들려 있었고 그 칼을 쥔 자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석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잠깐이었습니다. 진영은 석호임을 확인하고는 이내 평소의 멍한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칼을 쥔 손도 풀어졌습니다.
서방님, 오셨어요. 진영은 어눌하게 말하며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석호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방금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잘못 본 것인가? 하지만 석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날카로운 눈빛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석호는 진영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였습니다. 석호는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스스슥 쥐가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영이 눈을 번쩍 뜨고 있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밖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훈련된 무인처럼 말입니다. 부인이 귀가 이렇게 밝은가? 석호는 신기했습니다. 자신은 잘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진영은 또렷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석호가 창고에서 농기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창고 위에는 무거운 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석호가 괭이를 꺼내는 순간 위에 쌓여 있던 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짐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석호는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휙! 진영이 어디선가 나타나 그 무거운 짐을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짐들은 석호를 비껴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진영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그 힘 또한 보통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세요? 진영이 석호를 붙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석호는 깜짝 놀라 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부인이 어떻게? 보통 여인이라면 저렇게 무거운 짐을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영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영은 다시 멍한 눈으로 돌아가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석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부인이 정말 바보인 것일까? 아니면 석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영에게는 무언가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석호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진영이 언젠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석호는 진영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집을 돌봐주는 소중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석호와 진영이 혼인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둘은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석호는 여전히 품을 팔아 돈을 벌었고 진영은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석호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빚이었습니다. 진영을 사는데 5냥을 쓰는 바람에 고리대 금업자에게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벌써 석 달째였습니다. 석호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낮에는 논밭을 갈고 저녁에는 남의 집 마당을 청소하는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인 돈은 고작 10냥이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은 25냥이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이번에도 못 갚으면 석호는 밤마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는 진영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인을 데려온 것이 잘못이었나? 아니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부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 석호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영이 곁에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이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영 또한 석호의 걱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는 석호의 모습을, 낮에 더욱 열심히 일하는 석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진영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진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노비로 팔려다니며 온갖 모욕과 천대를 받았습니다.
바보 행세를 하며 사람들의 침을 맞고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그런 진영에게 석호는 처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야 해. 진영은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고리대 금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쿵쿵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석호, 김석호, 나와 보시오. 석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리대 금업자 장소강이었습니다. 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장소강은 팔을 잔뜩 걷어붙이고 서 있었고 그 뒤로 5명의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석호, 몇 달째 돈을 왜 안 갚시오? 벌써 이게 몇 달째요? 20냥 밀리고 이자까지 20단냥요. 장소강의 목소리는 협박조였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석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갚겠습니다. 나리,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여기 열량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꼭 나머지를 갚겠나이다. 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달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열량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소강은 돈주머니를 낚아채듯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열냥? 고작 열냥? 안 돼요. 딱 한 달만 더 주겠소. 그때까지 못 갚으면 이 집을 내놓아야 할 것이오. 석호는 절망했습니다. 한 달 안에 15냥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입니까? 나리, 제발 2달만, 아니 3달만 더 기다려주시면 꼭 갚겠나이다. 안 된다. 말 말고 돈이나 준비하시오. 다음 달 이맘때까지 15냥을 가져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장소강은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허름했지만 땅은 제법 넓었습니다. 이 집과 땅을 팔면 몇백 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을 팔아서라도 내 돈을 받아내겠소. 장소강은 왈패들을 거느리고 떠났습니다. 석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영이 부엌에서 나와 석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소. 부인, 이 집을 빼앗기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오. 내가 무능해서, 내가 부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이 넘은 사내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남자로서,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영은 조용히 석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툰 손길로 석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서방님, 잘 될 거예요. 진영의 어눌한 위로가 석호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석호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등은 휘고 다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영은 그런 석호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마다 석호가 잠든 후 진영은 조용히 일어나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의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결의와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구나. 이 사람을 지켜야 해.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석호는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논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짐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모인 돈은 10냥뿐이었습니다. 5냥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장소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왈패가 더 많았습니다.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석호, 돈 준비했소? 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10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열량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달에. 장소강은 10냥을 집어던졌습니다. 돈이 땅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안 된다.
오늘 당장 15냥을 내놓지 않으면 이 집을 빼앗겠소? 얘들아, 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끌어내라. 네, 나리. 왈패들이 집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석호는 왈패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왈패 하나가 석호의 배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석호가 쓰러졌습니다. 이 가난뱅이 놈이 감히 우리를 막아?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석호를 때리려 했습니다. 석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부인, 미안하오. 그때였습니다. 그 손 놓아라.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하고 힘찬 목소리였습니다. 석호는 눈을 떴습니다. 진영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진영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강렬했습니다. 입가의 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똑바로 선 자세, 당당한 눈빛, 그리고 손에 든 지게작대기. 감히 내 서방님을 건드려? 진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왈패들은 순간 주춤했습니다. 뭐야? 저 바보년이? 바보가 말을 하네? 왈패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휙! 진영이 움직였습니다. 그 속도는 눈으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게작대기가 공중에서 춤을 췄습니다. 진영의 손에서 지게작대기는 검이었습니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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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왈패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영의 움직임은 아름다웠습니다. 나비가 날듯이 가볍고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엄청난 건법이다. 장소강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식간에 5명의 왈패가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왈패들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영이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더 덤벼보겠소? 아니면 물러가겠소? 왈패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도망쳤습니다. 장소강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도망가자. 저 여자 괴물이야. 왈패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석호는 넋을 잃고 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로 서 있었습니다. 진영은 지게작대기를 내려놓고 석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석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세요? 부인. 이게 어찌된 일이오? 석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영은 석호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진영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습니다. 석호는 멍하니 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이 지금 제대로 말을 하는 것이오? 네, 서방님. 제가 그동안 바보 행세를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런 것이오? 석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쁨과 당혹감,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영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래 무관 집안의 딸입니다. 아버님은 훈련도감의 별장이셨습니다. 훈련도감 별장이라니. 석호는 놀랐습니다. 훈련도감은 왕을 호위하는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곳의 별장이라면 상당한 무관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대대로 내려오는 비상검법의 전수자셨습니다. 외동딸인 저에게 어릴 때부터 검법을 가르치셨지요. 진영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검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아들처럼 키우셨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검수를 익혔고 말타기와 활쏘기도 배웠습니다. 그랬구려. 석호는 진영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버님이 역모에 휘말리셨습니다. 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모라니.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충직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정적들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렸고 처형되셨습니다. 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은 그 충격으로 병을 얻으셨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역적의 딸로 낙인 찍혀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석호는 진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그런 일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영아, 살아남아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라. 바보 행세를 해서라도 살아남아라. 그리고 언젠가 우리 집안의 명예를 되찾아라. 진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겁먹은 바보 행세를 했습니다. 침을 흘리고 멍하니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저를 경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석호는 진영을 끌어안았습니다. 부인, 얼마나 힘들었소. 얼마나 외로웠소. 진영은 석호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방님은 저를 처음으로 사람답게 대해주셨어요. 때리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부인, 저는 서방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 집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곳이 제게는 처음으로 집다운 집이니까요. 석호는 진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소. 부인, 부인이 나를 구해주었소.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서방님, 이제는 제가 서방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진영은 석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 고백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오? 저는 서방님을 연모합니다. 진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방님이 저를 데려온 그날부터 저를 치료해 주시고 밥을 주시고 집을 주셨을 때부터 저는 서방님이 좋았습니다. 서방님이 일하시는 뒷모습을 보며 밤마다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석호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부인. 나도 부인이 좋소. 처음에는 그저 불쌍해서 데려왔지만 이제는 부인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날 밤 석호와 진영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함도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한밤중에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적이다! 도적대가 나타났다! 살려주시오! 비명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석호와 진영은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에 둘은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말을 탄 20여 명의 도적대가 마을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침입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처녀들과 아이들을 밧줄로 묶어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시오! 아이고, 내 아들. 마을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밤하늘을 찔렀습니다. 진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부인, 위험하오. 괜찮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영은 집에서 지게작대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칼은 없었지만 진영에게는 무엇이든 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놈들, 당장 그 처녀와 아이들을 풀어주어라. 진영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적대 두목은 말에서 내려 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하! 웬 계집애가 나무작대기 하나 들고 나를 막으려 하느냐? 인연도 끌고 가면 돈이 되겠구나. 여봐라, 전년도 잡아오너라. 네! 두목! 도적 하나가 칼을 들고 진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년아! 이리 오너라! 내가 예뻐해주마! 하하! 그때였습니다. 휙! 지게작대기가 번개처럼 내려쳤습니다. 퍽! 윽! 도적이 단번에 쓰러졌습니다.
도적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현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다들 한꺼번에 덤벼라. 10명이 넘는 도적들이 진영을 에워쌌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사방에서 덤벼들었습니다. 진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님, 드디어 비상검법의 진수를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진영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휙, 휙, 휙. 지게작대기가 공중에서 춤을 췄습니다. 진영의 몸이 회전하며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나비가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퍽, 퍽, 퍽. 윽! 악! 살려줘! 도적들이 연이어 쓰러졌습니다. 진영의 공격은 정확했습니다. 급소만 정확히 찔렀습니다. 순식간에 10명이 넘는 도적들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도적대 두목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엄청난 검법이다. 얘들아, 도망가자. 저 여자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도적대는 재물도 포로도 모두 버리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습니다. 마을은 고요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천히 진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석호 부인, 고맙소. 부인이 우리 마을을 구했소. 우리 딸을 살려주셨소. 마을 사람들은 진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호 부인 만세, 만세. 우리 마을의 은인이시다. 석호는 놀라움과 자부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부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석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영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람들은 석호의 집 앞에 줄을 섰습니다. 쌀, 보리, 채소,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부인 이것 받으시오. 부인께서 우리 마을을 구하셨소. 저희 딸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갚겠소이까? 마을 사람들의 성화에 진영은 선물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집안의 곳간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고리대금업자 장소강이 마을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진영의 검수를 본 후 겁을 먹고 다른 마을로 도망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석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빚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오? 네, 서방님. 이제 편히 사실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부인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소? 무술을요? 네. 이번 일로 우리 마을도 무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소. 부인의 검술이 대단하다 하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소. 진영은 석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진영은 작은 도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빈 창고를 도장으로 꾸몄습니다. 처음에는 10명의 아이들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조선 최고의 검법인 비상검법을 배울 수 있다는 소문이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 후 도장에는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진영은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본 자세부터 가르쳤습니다. 검술은 힘이 아니라 흐름이니라. 물처럼 흘러야 하고 바람처럼 빨라야 하느니라. 아이들은 진영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석호는 그런 진영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이 행복해 보이는구나. 도장을 운영하며 돈도 벌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수업료를 냈고 그 돈으로 석호와 진영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영과 석호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시오, 부인? 이제 우리 살림이 제법 나아졌습니다. 도장도 잘 되고 있고요.
그렇소. 다 부인 덕분이요. 서방님도 꿈을 이루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 꿈이요? 석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방님은 양반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무과에 도전해보세요. 진영의 제안에 석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가라니. 부인, 나는 이미 30이 넘었고 무술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소. 어찌 무가에 합격할 수 있겠소? 서방님은 할 수 있습니다. 진영은 석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서방님께 검술과 활쏘기, 격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법서와 경전도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서방님은 총명하시니 분명 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석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영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에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네, 서방님. 저를 믿으세요. 석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소. 해보겠소.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부인이 그렇게 말한다면 해보겠소. 진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석호는 그런 진영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부인이 웃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구나. 다음 날부터 석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진영이 석호를 깨웠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세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이른데. 무인은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석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진영은 이미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기본 자세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히세요. 석호는 진영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서서 한 시즌을 버티세요. 한 시즌이나요? 네, 이것이 기본입니다. 하체가 튼튼해야 검술도 활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석호는 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다리는 떨렸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서방님. 할 수 있습니다. 진영의 격려에 석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고 석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고생하셨습니다, 서방님. 이제 검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좀 쉬었다가. 무인에게 휴식은 없습니다. 일어나세요. 진영은 엄격한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격함 속에는 석호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 진영은 석호에게 목검을 건넸습니다. 이것이 비산검법의 첫 번째 초식입니다. 비연세류, 제비가 버드나무를 스치듯이 가볍고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진영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정말 제비 같았습니다. 가볍고 빠르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따라 해보세요. 석호는 목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영의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휙! 하지만 석호의 움직임은 어설펐습니다. 제비가 아니라 뒤뚱거리는 오리 같았습니다. 아니요, 서방님. 더 가볍게, 더 빠르게. 이렇게요? 아직 멀었습니다. 다시. 석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계속 연습했습니다. 10번, 20번, 100번.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지만 석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영이 자신을 믿어주는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호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체가 튼튼해졌고 팔에 근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검을 쥔 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방님, 많이 늘었습니다. 진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네, 이제 두 번째 초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석호는 기뻤습니다.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검술과 격구, 활쏘기를 배웠습니다. 밤에는 병법서와 경전을 읽었습니다. 진영이 마을의 선비에게 부탁하여 빌려온 책들이었습니다. 손자병법을 읽으세요. 무과 시험에 병법이 나옵니다. 알았소, 부인. 석호는 촛불을 켜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어릴 적 한학을 배운 덕분에 한문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병법이란 것이 참 깊구나. 전쟁은 싸움이 아니라 계략이로다. 석호는 병법의 묘미에 빠져들었습니다. 진영은 옆에서 바느질을 하며 석호를 지켜보았습니다. 서방님이 열심히 하시는구나. 참 대견하시다. 진영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석호는 이제 제법 무인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몸은 탄탄해졌고 검술 실력도 늘었습니다. 활쏘기는 100발을 쏘면 70발은 관역에 맞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이오? 네. 내년 무과 시험에 응시하세요. 석호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레었습니다. 좋소. 해보겠소. 석호는 더욱 실력이 늘었습니다. 비상검법의 기본 초식들을 모두 익혔고 활쏘기는 100발 중 90발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무과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석호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진영도 함께 갔습니다. 서방님, 긴장하지 마세요. 서방님은 잘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소, 부인. 부인이 있어 든든하오. 시험장에는 수많은 응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3이 넘은 석호는 나이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저 나이든 사람도 무과 시험을 본다니. 나이가 몇인데? 주변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석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활쏘기였습니다. 석호는 활을 들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영이 가르쳐준 대로 마음을 비우고 관역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휙!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쾅! 정중앙에 맞았습니다. 주변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석호는 연이어 5발을 쏘았습니다. 5발 모두 관역에 맞았습니다. 저 사람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 나이는 많아도 실력은 뛰어나구나. 시험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격구였습니다. 말을 타고 공을 쳐서 골에 넣는 경기였습니다. 석호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진영이 가르쳐준 대로 말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석호는 말을 몰아 공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공을 쳐서 골에 넣었습니다. 좋아. 석호는 연이어 3골을 넣었습니다. 시험관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저 사람 말 솜씨가 대단하군. 어디서 저렇게 배웠을까? 세 번째 시험은 무의 시범이었습니다. 자신의 검술을 보이는 시험이었습니다. 석호는 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진영, 당신이 가르쳐준 비상검법, 그 아름다움을 보이겠소. 석호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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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호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검법의 초식들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비연세류, 제비가 버드나무를 스치듯이, 유운태궐, 흐르는 구름이 달을 고르듯이, 낙화유수, 떨어지는 꽃잎이 물을 따라 흐르듯이. 석호의 검문은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관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시험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것은 비상검법이 아니오. 비상검법이라니. 그 전설의 검법을. 시험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석호가 검문을 마치자 시험관이 석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보시오. 그 검법이 무엇이오? 비상검법이라 하옵니다. 비상검법. 그 조선 최고의 검법을 누구에게 배웠소? 제 부인에게 배웠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석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저기. 서방님 이름이 있습니다. 진영이 소리쳤습니다. 석호는 방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석호. 합격했소. 내가 합격했소. 석호는 진영을 끌어안았습니다. 부인, 다 부인 덕분이오. 부인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소자기만 하며 살았을 것이오. 축하드립니다, 서방님. 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검법이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석호는 무과에 합격하여 무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벼슬이었지만 석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석호와 진영은 한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을 얻었습니다. 진영은 한양에서도 작은 도장을 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조선 최고의 검법인 비상검법을 배울 수 있다는 소문이 말입니다. 한 달 만에 30명이 넘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양반 자제들뿐만 아니라 평민들도 왔습니다. 사범님, 가르쳐 주십시오. 비상검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진영은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검법을 그 정신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이니라. 약한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를 물리치는 것이 진정한 검의 길이니라. 제자들은 진영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석호는 무관으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1년 후 부사과로 승진했고 2년 후에는 첨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석호는 내금의장까지 올랐습니다. 내금의장은 임금을 호위하는 정예 부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엄청난 출세였습니다. 서방님, 정말 대단하세요. 다 부인 덕분이오. 부인이 가르쳐준 검법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없었을 것이오. 석호와 진영은 행복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는 이제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석호는 궁궐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전하께서는 오늘도 밤늦도록 공부하시는구나.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시다. 석호는 감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쉿!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전하, 위험하십니다. 석호는 재빨리 임금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휙! 석호가 칼을 빼어 화살을 쳐냈습니다. 자객이다! 자객이 나타났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석호의 부하 5명이 죽임을 당했고 다른 무인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석호 혼자 맞서야 했습니다. 감히 전하를 시해하려 하느냐? 석호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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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검법이 펼쳐졌습니다. 석호의 검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으! 아! 자객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석호는 진영에게 배운 검법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3년간의 훈련, 5년간의 실전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것이 비상검법의 진수다! 석호의 칼은 자객들을 정확하게 제압했습니다. 순식간에 10명이 넘는 자객들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임금은 놀란 눈으로 석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금의장 김석호, 예, 전하. 경이 짐을 구했도다. 경의 검술이 가히 신기에 가깝구나. 그 검법의 이름이 무엇이냐? 비상검법이옵니다, 전하. 비상검법. 들어본 적이 있도다. 훈련도감 별장이었던 이겸수가 사용하던 검법이 아니더냐? 석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이겸수 어른은 소신의 장인어른이옵니다. 그러하냐? 하지만 이겸수는 역적으로 전하, 장인어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나이다. 장인어른은 충직한 분이셨사옵니다. 부디 장인어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임금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이 짐의 목숨을 구했으니
경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노라. 이겸수의 일을 조사해보겠노라. 감사합니다. 전하. 임금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겸수의 일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겸수는 정적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달 후 임금이 조정에서 선언했습니다. 짐을 구한 김석호의 검법은 이겸수에게서 전해진 것이로다. 그 검법으로 짐의 목숨을 구했으니 이는 이겸수의 충성이 아니겠느냐. 전하. 이에 짐은 이겸수의 누명을 벗기고 그 명예를 회복시키노라. 그리고 김석호와 그 부인 이진영을 치하하노라. 조정의 신하들이 일제히 절을 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석호는 기쁨에 떨었습니다. 드디어 장인어른의 억울함이 풀렸구나. 석호는 궁궐에서 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인. 진영이 마당에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방님? 부인. 장인어른의 명예가 회복되었소. 전하께서 장인어른의 누명을 벗겨주셨소. 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진영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참아왔던 슬픔, 억울함, 분노가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드디어 억울함이 풀리셨어요. 드디어. 석호는 진영을 끌어안았습니다. 부인. 이제 괜찮소. 이제 부인은 떳떳하게 살 수 있소. 고맙습니다, 서방님. 정말 고맙습니다. 진영은 석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석호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진영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날이 아드님이십니다. 산파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이구나. 우리 아들. 석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정을 이루었구나. 진영도 아이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이름을 지어주세요. 석준이라 하겠소. 돌처럼 단단하고 준수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오. 좋은 이름이에요, 서방님. 석준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5살이 되자 진영이 검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준아, 이것이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비상검법이란다. 할아버지요? 그래, 너의 할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셨단다.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이제 명예를 되찾으셨어.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무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진영은 석준에게 정성껏 검술을 가르쳤습니다. 3년 후 진영이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딸이오, 부인. 예쁜 딸이오. 서방님, 석호는 딸을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이름은 석화라 하겠소. 돌처럼 단단하면서도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오. 좋아요, 서방님. 석화도 자라서 어머니에게 검술을 배웠습니다. 비상검법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주는 18이 되어 무과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무인이 되었습니다. 석화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양반 집안의 아들과 혼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호와 진영은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인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오. 무엇이요, 서방님? 저작거리에서 5냥의 삼바보 색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일 줄 누가 알았겠소? 진영은 웃었습니다. 저도 가난한 몰락 양반이 이렇게 높은 벼슬에 오를 줄 몰랐어요. 하하, 우리 참 재미있는 인연이지 않소? 그렇죠, 서방님. 석호는 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고맙소. 나를 만나주어서, 내 곁에 있어주어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서방님.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바보 행세를 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하오, 부인.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석호와 진영은 손을 꼭 잡은 채 그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했던 과거, 힘들었던 시절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대신 행복한 현재와 밝은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호와 진영,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상검법은 대대로 전해져 조선 최고의 검법으로 남았습니다.